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OOP, 기본 개념, 그리고 클래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지난 시간에 파트 1이었고, 이번 시간은 이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보면은 별게 없어요. 복사 생성자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복사 생성자 부분이 이번 시간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OOP 개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OOP 개요에서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과의 비교 해서 OOP라는 거는 데이터 플러스 기능이다. 기능은 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탄생을 한 거고, 뭐 여러 가지 특징, 캡슐화, 정보 온입, 나머지 기타 등등은 나중에 배울 것들, 이런 것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래스와 객체, 그래서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 놓은 요게 바로 클래스고, 클래스를 뭐 제 글씨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적는 게 버릇이라 같이 적고 있는데 글씨가 좀 그래서 창피하네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린 것이 바로 객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 것처럼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타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타입을 가진 변수를 만든 것처럼 어떤 클래스 타입을 가진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비로소 이제 메모리에 공간을 차지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생성할 때 또는 클래스가 사라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생성자와 소멸자였고, 생성자가 생성자인지 어떻게 아냐?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멤버 함수죠. 여기서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생성자 소멸자는 이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멤버 함수인데 생성자인지 어떻게 하냐? 반환형이 없고요.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으면 걔가 생성자였고, 소멸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에 틸다 물결 표시가 붙어 있는 애가 소멸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클래스가 생성될 때 또는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을 직접 찍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도 해봤어요. 소멸자는 오버로딩이 불가능하지만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 하는 것처럼 인자를 다르게 받는 여러 생성자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뭐 기본 값들, 기본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봤고 생성자 위임이라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생성자 부분에서 하나 또 강조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멤버 초기화 리스트 문법이겠죠. 그래서 땡땡하고 괄호 모시기 뭐 이렇게 쓰는 것들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인 이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복사 생성자 내용이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복사 생성자가 뭔지 일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복사 생성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름을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copy constructor거든요. 얘도 constructor라고 붙어 있고 한글로 생성자라고 붙어 있죠. 즉 얘도 생성자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생성자라고 하면은 얘도 어떤 의미냐면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자동으로 호출이 되냐? 객체가 복사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예요. 좀 특별하죠. 얘도 특별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객체가 복사될 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수의 값이 복사될 때를 한번 리마인드를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객체들을 변수로 대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변수를 패스 바이 밸류 방식으로, 패스 바이 밸류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함수에다가 인자를 넘겨줄 때 얘가 포인터도 아니고요, 참조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겨줄 때 인자를 패스 바이 밸류 방식으로 넘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메모리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 함수에 어떤 벨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게 값이 10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펑션을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펑션 호출 스택이 생기고 이 안에 이제 a라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였죠. 가 생기고 이 인자로 받은 a의 이 벨의 값이 복사가 된다 라고 얘기한 거, 복사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라고 몇 번 강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죠? 자, 객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다가 플레이어 타입의 객체인 a를 인자로 받게 되면은 패스 바이 밸류 방식으로 인자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카피. 자,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함수에서 밸류의 형태로 결과를 반환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A를 해봤다, A를 다시 그대로 리턴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펑션 구분선에 원래 A라는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메인 함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지역 변수에다가 리턴을 해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도 이제 플레이어여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을 그냥 인트로 바꿔서 생각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A에 뭐 10이라고 할게요. 자, 10이라는 값이 B에다가 복사가 되고 함수 호출이 끝났으니까 얘가 사라진다. 리턴 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서 밸류 형태로 결과를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가 일어나요. 자, 세 번째로 기존 객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요거는 우리가 새로 배우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1번, 2번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사가 발생을 했는데 객체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복사라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쵸? 인티저, 플롯, 뭐 더블, 스트링 이런 것들은 뭐 스트링은 좀 예외적으로 보고요. 뭐 인티저라고 생각을 해보죠. 인티저가 복사될 때는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미 컴파일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라는 거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뭐 알긴 알겠지만 알긴 아는데 얘를 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때 지금 내가 만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다른 객체에다가 복사를 할 때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 있는 말입니다. 객체가 어떤 방식으로 복사될지 정의해 줘야 된다, 구현해 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 안전장치가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안 만들어줬어도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생성자에서 봤을 때랑 똑같죠. 우리가 생성자 안 만들어줬어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준다 했어요. 근데 걔는 아무것도 안 했죠. 자, 얘는 뭔가를 해주긴 하는데 그 해주는 게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주긴 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복사 생성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사 생성자인데 얘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로는 복사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멤버 변수로 포인터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를 잘못해 주게 되면 이 포인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사 비용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지 돼요. 자, 클래스의 멤버 변수 뭐 10개까지만 선언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없었죠? 얼마든지 클래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 클래스가 포함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면 멤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객체를 복사할 때 일일이 다 복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const reference, const 참조자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복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나머지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display play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 멤버 함수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인자로 플레이어 P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 display player라는 DP라고 할게요. DP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 지역 변수로 P가 있을 거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넘겨줬을 거잖아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도 벨이라고 할게요. 벨에 있는 데이터들, 뭐 멤버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니까, 플레이어 클래스의 객체니까 여기에 네임 정보도 있을 거고, HP 칸을 너무 작게 그렸네요. 자, 이 객체에는 네임 데이터도 들어있고 HP라는 데이터도 들어있고 뭐 XP라는 데이터도 들어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여기다 다 복사를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 안에서 이 P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뭐 반환을 안 했다고 치면은 얘를 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밸류가 아니고 이 코드에서는 여기서는 히어로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복사가 발생한다 라는 거, 여기 아까 한번 다시 그려드린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복사가 발생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의 형태로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함수가 있는데 플레이어라는 타입의 뭔가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나 보니까 플레이어 객체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걔를 리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원래 메인 함수에 이제 enum이라는 빈 객체가 하나 있죠. 이렇게 빈 객체가 하나 있고 create super enu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호출 스택이 새로 생길 거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역 변수로 뭐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있고, 뭐 111이다. 뭐 111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11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을 했는데 unenum이라는 거를 리턴을 했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그 unenum이 리턴한 거를 enum에다가 대입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enum 안에다가 일단 저 112를 복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함수가 끝났으니까 얘네들이 지워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복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는 문법일 거예요. 문법, 뭐 상황, 설명. 제가 처음 하는 설명인 것 같아요. 자, 뭐가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히어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얘랑 똑같은 다른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자, 만약에 이 코드가 이렇지 않고 밑에 써볼게요. another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another는 hero,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코드를 썼다고 해볼게요. 중요한 거,
얘랑 얘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얘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나?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얘는 일단 another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here를 another에 대입을 한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은 이때는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있죠. 만들면서 equal here라고 쓰게 되면은 이제 객체를 먼저 만들고 나서 히어로를 복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만들면서 동시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히어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얘랑 얘가 다르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서 대입을 할 때에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를 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좀 가려서 위쪽으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을 경우에는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의미적으로는 이제 another hero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hero를 복사해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객체가 복사되는 경우에 복사 생성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자동 생성되는 복사 생성자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